안녕하십니까. 월간여성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 후보의 최측근, 복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진상, 지금 현재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남시,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에서 무슨 정책비서관? 비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뭡니까? 정책실장?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이 2000년대부터 이재명 시장과 계속 동고동락을 했다. 최측근이다. 이재명 후보도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정진상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진상 씨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했던 유동규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에 통화를 했다.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게 4일날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정진상 씨가, 이 사람은 베일에 가려져 있던, 그러니까 은둔하고 있던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는데,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왜 내가 유동규하고 통화했냐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는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당일날 이거를 정진상 씨 해명을 반박하는 기사를 썼는데, 이게 좀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를 것 같아서 이거를 영상으로 다시 찍게 됐습니다. 일단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정영학 녹취록 관련 확인차 통화란 정진상 해명의 모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와 통화할 당시에는 정영학 녹취록 보도 자체가 없었는데 뭘 확인하려고 유동규한테 전화해서 통화를 그렇게 했느냐, 5분 동안. 그겁니다. 동아일보가 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면서 현재 그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하는 정진상 씨와 통화했다고 보도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당국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을 분석할 결과 그가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압수수색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와 정진상 씨 이런 사람들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그때? 상당히 이른 아침입니다. 뭐냐면 8시 17분, 오전 8시 17분쯤에 검찰이 유동규 임시 거처 그 용인인가 거기에 있는 오피스텔 거기로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유동규가 문을 안 열고 있었습니다. 그 8시 17분, 그러면 그 전에 유동규 정진상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혹은 유동규라는 인물이 문제가 된 게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된 지가 언제인데, 그때 가서야 유동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를 합니까? 솔직히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왜 압수수색 직전에 공교롭게도 그런 통화가 이루어졌을까? 그것도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정 부실장과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를 마친 뒤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어오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져 인멸하려 했다. 해당 보도 이후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누구로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받았는지, 통화는 정확히 압수수색 직전 이뤄졌고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그 사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면서, 이런 정황을 고려하면 결국 압수수색 직전 좌진상, 우동규의 통화는 그분 죄까지 안고 가라는 압박 혹은 알리바이 조작을 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유동규는 최측근은 아니고 그냥 산하기관 간부인데, 그런 간부가 만약에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미어 터질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동규가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약을 먹었니 어쨌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유동규하고 통화를 했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란일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 부실장은 이날
11월 4일입니다. 입장문을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녹취록, 여기서 말하는 녹취록이 뭡니까? 정영학 회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는, 거기에는 뭐 저기 유동규, 김만배 뭐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 어떤 범죄 공모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정진상의 입장문입니다.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의 입장문이 이렇습니다. 당시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여러분들 굳이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아침에 그런 전화를 합니까?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그 아침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는 그 아침, 그 직전에 그런 통화를 하고,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유동규는 창밖으로 자기 전화를 던져버립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정영학의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던 상황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유동규와 그 녹취록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달라서 직접 확인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바로 정진상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복심 정진상 부실장은 상기한 것처럼 분명히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그 통화 시각은 하필이면 검찰이 압수수색차 유 전 본부장의 임시거처에 들여닥치기 직전이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소위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한 시점은 유동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진상 씨는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유동규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게 9월 29일 오후, 9월 29일 오전이고 그 오후부터 뭐 검찰이 이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 이런 기사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진상 씨의 주장과 관련해가지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겠지만 녹취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녹취록이라고 해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해서 기사를 쭉 검색했습니다. 쭉 검색했더니 이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녹취록과 관련한 이 첫 번째 기사가 파이낸셜 뉴스 2021년 9월 29일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봤습니다. 이게 최초의 기사입니다. 클릭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입력은 2021년 9월 29일 오전 08시 37분 09시 37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가 통화를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그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정, 그 다음날 오전 8시 27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가지고 이 기사가 언제 게재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 이 입력 시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정진상과 유동규 통화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거는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없다. 그겁니다. 이 기록상으로, 네이버 포털 기록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당 보도 이전에는 정영학 녹취록의 이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정영학 녹취록이 뭔지조차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없고, 검찰의 정영학 녹취록 입수 여부도 언론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기사화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정 부실장이 주장한 언론의 대대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날 오후에 문화일보 석간이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금전 녹취록 확보했지만 전담팀엔
친정권 검사 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날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이 없는데 뭘 확인하려고 유동규한테 전화를 건 겁니까? 정진상 씨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알던 평소 유동규와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식의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정진상 부실장은 어디서 대대적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 것인지 주장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포탈 네이버 여기만 좀 뭐 이상 오류가 있는 건가 해가지고 한국언론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 정보 검색 시스템인데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기사화되는 모든 글들, 그러니까 이게 하다못해 기사, 사설, 칼럼 모든 글들이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 기사가 과연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지. 그래서 이 빅카인즈에서 또 검색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문화일보 기사 있지 않습니까? 9월 29일 날 이 금전 녹취록 확보했지만 이 기사가 최초입니다. 이 기사가 이 빅카인즈에서는 결국엔 뭐냐면 정진상 씨가 유동규하고 통화한다고 했던 그 이유, 언론이 대대적으로 정영학 녹취록을 보도했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했다는 그 이유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정영학 녹취록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언론 보도의 흐름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 정진상 유동규 통화 또는 검찰의 유동규 거쳐 압수수색 이후 언론에서는 정영학 녹취록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려졌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유동규에 대한 압수수색 정진상 유동규 통화가 있고 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배분을 놓고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이 언쟁한 내용이 있다. 이것도 뭐 확인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된 내용들이 하나 둘씩 보도됐고 그 9월 30일 밤 들어가서부터 단독 해가지고 뭐 이제 각 매체에서 이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9월 30일 21시 23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단독 주목받는 정민용 회사 녹취엔 투자 형식으로 배당금 주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9월 30일 자정 무렵에 대장동 녹취록 19개 나왔다. 성남 도공 측에 10억 전달. 또 9월 30일 20시 정도에 단독 성남 도공 핵심 관계자가 천화동인 지분 차명 소유. 단독 13번째 녹취가 핵심 3명이 이익 배분 논의. 이게 언제냐면 9월 30일 20시 10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녹취록 내용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한 거는 9월 30일 저녁 무렵부터고 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거는 9월 29일도 아니고 정진상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9월 29일 이전도 아니고 9월 29일도 아니고 9월 30일도 아니고 10월 1일부터입니다. 10월 1일부터 어떤 내용이 보도가 됐냐? 녹취록에 천하동인 차명 소유 의혹도 있다. 파문 확산 중앙일보. 핵심 4인방 로비 자금 350억 각출 놓고 으르렁 문화일보. 350억까지 나왔다는 대장동 녹취록. 등장인물들은 부인 연합뉴스. 단독 유동규의 700억 정영학 녹취록에 담겼다. SBS. 단독 용처불명 80억. 녹취록엔 화천대유에 수상한 자금 흐름 JTBC. 단독 대장동 녹취록에 유동규 화천대유에서 수억 받아 JTBC. 이런 기사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의 복심, 이재명이 인정한 그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통화한 9월 29일 오전 8시 17분 이전에는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이 없습니다. 유동규 압수수색 당시는 정영학 녹취록의 존재 여부도 불분명한 때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정진상 부실장이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할 원인, 그 원인, 언론의 대대적 보도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체 정진상 부실장은 무슨 기사를 보고 그 9월 29일 아침에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 본부장과 꼭 통화를 해야 했을까? 그럴 이유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공개적으로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아니 그럼 뭐 이재명 최측근이 그 뭐 확인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뭘 확인하려고 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왜 그때 통화를 해야 했을까? 이게 만약에 후일 공개된다면 그래서 지금 공개됐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그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큰 것은 물론 왜냐하면 자기들은 관여한 바가 없고 개입한 것도 없고 그거는 일부의 일탈이고 비리고 뭐 토건 세력의 뭐 협잡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큰 것은 물론 자신이 보좌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왜 정진상 씨는 했을까? 이런 의문이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요거에 대해서 뭐 정진상 씨가 입장문을 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 거기에서 알게 된다면 좀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